요즘 주식시장 보면 온통 AI 얘기잖아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런 이름들은 이제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이 거대한 AI 혁명의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숨은 강자, 한미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AI 붐의 진짜 수혜주,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칩 설계 회사나 메모리 제조사겠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칩을 만들고 싶어도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요.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첫째, 한미 반도체가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둘째, 그들의 독점 기술 TC 본더가 도대체 뭔지. 셋째, 제일 궁금하실 거죠? 숫자로 보는 폭발적인 성장세. 넷째, 미래 전략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까지 이 순서대로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한미 반도체가 AI 시대의 숨은 강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그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꼭 필요한 SK 하이닉스의 HBM. 이 회사들이 반도체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 모든 생산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장비를 만들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에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TC 본더. 독점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기술이죠. TC 본더를 알려면 HBM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HBM?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D램이라는 반도체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착 쌓아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는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칩을 쌓아 올리면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막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넓어져서 엄청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 시대의 심장 같은 부품이죠. 바로 이 디램 아파트를 지을 때 한 층 한 층 아주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최첨단 건설 장비가 바로 TC 본더입니다. 뜨거운 열과 강력한 압력으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들을 정말 티끌만한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붙이는 말 그대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필요한 핵심 장비인 거죠. 자, 그럼 이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이 숫자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71.2%. 이건 그냥 1등이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누가 쓰는지 보면 아,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HBM 시장의 최강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미국의 거대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중국이랑 대만의 파운드리나 OSAT,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이나 후공정 전문 기업들한테까지 공급할 계획이라서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실적도 따라오겠죠. 이제부턴 가장 흥미로운 부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성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한번 보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2023년에 1,590억 원이었던 매출이 불과 3년 뒤인 2026년에는 1조 3,400억 원, 무려 8배 이상 뜰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2024년부터는 45%를 넘어서 거의 50%에 육박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거의 500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경쟁사가 거의 없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세에 시장의 기대감도 정말 뜨겁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를 보면요. 그 차이가 꽤 크죠? 현대차증권은 무려 26만 원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반면에 맥쿼리 증권은 9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들이 한미반도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회사 장비도 쓰려고 하는 이른바 공급망 다변화 리스크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시각을 함께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엄청난 성장세. 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리스크.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그들의 다음 단계를 향한 기술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한미반도체의 미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현재의 주력인 TC 본더에 안주하지 않고요. 2026년 하반기에는 다음 세대 HBM을 위한 와이드 TC 본더를, 그리고 2027년 말에는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하이브리드 본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한 발 앞서서 시장 지배력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죠. 그럼 이 미래 기술, 하이브리드 분도는 지금이랑 뭐가 다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의 TC 분도는 칩에 있는 아주 작은 돌기, 그러니까 범프를 이용해서 칩들을 연결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본더는 이 범프가 아예 없이 칩과 칩을 그냥 바로 붙여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다니는 통로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반도체의 가장 큰 적인 열을 식히는데도 훨씬 유리해져요. 그래서 16단 이상으로 훨씬 높게 쌓는 초고층 디램 아파트 시대를 열 핵심 기술로 꼽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 투자의 그림자 편입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 주가가 갑자기 꽤 많이 빠져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HBM 설계를 바꾸면서 장비 납품이 좀 미뤄졌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이게 뭐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스크를 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SK 하이닉스 같은 핵심 고객사가 한미반도체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한화정밀기계나 ASMPT 같은 경쟁사들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따라오고 있다는 점. 셋째, 최근에 수주계약 내용을 자세히 공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진 투명성 문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이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곽동신 회장이 최근에 20억 원어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건데요. 보통 이런 건 경영진이 우리 회사 미래 문제 없어 라고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자, 오늘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폭발적인 성장성이라는 아주 밝은 빛,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고 정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그림자,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한미 반도체는 AI 시대의 HBM 시장의 진정한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